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최영재라고 합니다. 특전사에서 장교로 10년간 복무를 했고 VIP 경호원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현재는 강철부대에서 마스터로 활동하고 있고 재난탈출 생존왕에서 생존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전공이 경호거든요. 군대 전역하고 나서도 개인적으로 프리랜서로 경호 활동을 했었는데 VIP에 대해서 안전팀으로서 제가 활동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슈가 안 됐다가 점차 제가 근접해서 경호를 계속 하다 보니까 눈에 아무래도 띄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시더라고요. 조금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은 거는 사람들이 알아보시고 뭔가 도움을 청하거나 협조를 구할 때 흔쾌히 해주시는 거. 그리고 제가 경호를 하고 있는데 외국 기자분들이 저를 취재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 외국 분들이 계속 인터뷰를 하시려고 하고 와서 촬영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영상을 찍어 가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 하이패스를 했는데요. 미국을 들어갔을 때 미국은 입국 심사 까다롭잖아요. 이슈가 되고 나서 입국 심사대에서 딱 보시더니만 한국의 그 대통령 경호원 아니야? 타임지를 보셨다는 거예요. 맞다고 그러니까 와 너무 멋있다고 그러면서 개인적인 사유로 왔다 그러니까 그냥 도장 찍어주시고 프리패스가 됐는데 기분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혜택을 보는구나. 경호원을 그만두게 된 계기는 많이 알아보시다 보니까 정상적인 임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위의 요소를 파악하고 찾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식별을 할 수가 없어요. 위험 임무를. 근데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마이너스로 작용하죠. 그래서 제가 임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만두게 됐죠. 제가 대학교를 경호학과를 갔습니다. 경호학과를 가다 보니까 유명한 경호원들은 특수부대 출신이더라고요. 저도 군 복무를 해야 되고 군대를 어디를 가야 되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특전사도 있고 UDT 여러 가지 부대들이 있죠. 특전사에 대테러 부대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특전사를 지원해서 갔습니다. 소위로 임관을 해서 장교를 10년 동안 복무를 했고요. 군대에 가서 군복을 입기 시작하면서부터 전역할 때까지 특전사에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신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반 특전 대대에서 1년을 근무했고요. 그리고 707로 착출이 돼서 707에서 6년 동안 13 특수임무단에 있는 특수임무대 그리고 두 번의 파병까지 해서 10년 동안 장교를 생활했는데 특전사에서 할 수 있는 전투보직을 다 경험을 해본 이력이 있습니다. 즐겁게 했습니다. 해외 파병 임무는 특전사가 주로 좀 많이 가게 됩니다. 임무 특성상. 그래서 해외 파병을 저는 2번을 갔다 왔는데 레바논으로 UN 평화유지군으로서 707 대테러팀으로 파병을 갔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국방협력의 일환으로 UAE 아랍에미리트의 고공팀장으로 파병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외에도 많이 파병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6.25 전쟁을 겪었잖아요. 6.25 전 때 UN 평화유지군이 우리나라를 도와줬죠. 그때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경제 강국이 되고 국방력도 높아지게 되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대해서 UN 평화유지군으로서 도와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제가 갔던 레바논은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서 하는 UN 평화유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주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평화활동을 하는 겁니다. 국방협력의 일환으로 하는 활동은 아랍에미리트에 우리가 우수한 이 국방력과 훈련 체계를 그 나라의 특수부대와 같이 훈련을 해서 조금 더 이런 군사 시스템 교육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교관 임무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협력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교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환으로 저희가 파견 임무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많이 선진국화에 있다 보니까 국군으로서의 해야 될 의무도 충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속에서. 그 일환으로 파병을 지금 많이 가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파병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국군들에게 꼭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여러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국군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전투 경험도 많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국군 같은 경우에는 파병 간다는 취지 자체가 국민들 정서에는 사실 좀 불안할 수도 있어요. 자녀를 가진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위험한 전쟁터에 우리 아들이 딸들이 나가서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사실 반감이 더 많죠. 우려하는 목소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보호가 될 수 있는 곳에 한국군들이 파병 위치를 잡게 됩니다. 선정된 안전한 구역에서 파병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실제 전투 경우는 제가 갔다 레바논은 분쟁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하고 이 레바논의 접경 지역에서 실제 국지적인 전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박격포나 이런 것들이 주위에 떨어질 수 있는데 실제 전투 상황까지는 벌어진 적은 없고 위협 사격까지 당한 적은 있는데 제가 일단 사격을 해서 전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실탄을 저희가 충분히 장전을 하고 방탄복 그리고 방탄모 모든 이 보호 장구류도 철저하게 하고 다니죠. 그리고 방탄 차량도 이용을 합니다. 특전사에 있으면 사실 서로 이렇게 많이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패치 있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얼마만큼 이 강화를 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좌측의 가슴에 있는 공수 휘장은 공수 교육을 기본으로 받으면 공수 마크만 있는 거고, 거기에 이 노란색 별이 하나 있을 때마다 강화가 100회 이상입니다. 별이 저는 3개, 이 300회 이상 했기 때문에 휘장을 달고 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고공 강화를 수료하고 아랍에미리트에 파병을 갔는데, 저는 고공 전담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화 연습을 합니다. 거기 현지에 있는 특수부대원들과 연합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 항공기를 이용해서 강화를 하는데, 그 항공 자산이 협조가 순간적으로 좀 없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비행기가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아랍에미리트 특수부대 그 친구들한테 좀 얘기해서 항공 자산 지원을 해달라, 그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강화 훈련을 한다 했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보겠다. 사무실로 가서 제가 한국군 대표고 고공팀장인데 항공 자산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왜 줘야 되지? 그거에 대해서 타당한 설명을 해라. 제가 영어를 정말 뛰어나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UA군이 가지고 있는 열정을 우리가 강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는 전술을 연구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라고 충분히 설명을 하니까 기특하게 생각했는지, 너 같은 사람 처음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 보겠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나 하신 게, 저한테 이제 태권도를 할 수 있냐고, 자기 무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발차기 한번 보여줄 수 있냐고. 그래서 그 조그만 사무실에서 제가 호신술하고 발차기하고 낙법을 보였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박수 치면서. 그래서 훈훈하게 마무리돼서 그때부터 항공 자산이 너무 많이 지원이 돼가지고 하루에 진짜 5번, 6번 강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이 너무 빵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병 갔을 때 강화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황금별 3개를 달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특전사 그리고 특수부대들은 사실 100회 이상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파병을 가지 않았다면 300회를 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왼쪽에 더 패치들이 있죠. 일단 스페셜 포스라는 특전사 벨크로가 붙어 있고, 그 밑에는 카운터 테러라고 해서 707에서 받은 대테러 교육, 대테러를 전담으로 하는 부대에 있었다는 그 표식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혈액형이 있죠. 저는 B형. 우측에는 할로와 스쿠바, 컴뱃 다이버라고 붙이고 있는데, 할로 같은 경우에는 고고도 이탈, 저고도 강화. 고고도에서 이탈을 해서 저고도에서 개방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스카이 다이빙인데, 그게 이제 밀리터리 침투 수단이기 때문에 고공기본 교육은 특전사에서 권위 있는 교육이죠. 그 교육을 받았다는 패치. 그 아래에 있는 컴뱃 다이버는 제가 받을 때는 스쿠버 교육이었는데, 이건 해상 침투 능력을 갖춘. 그래서 해상 침투는 이제 수중 침투죠. 그 컴뱃 다이버가 그 수중 침투를 의미하는 거고요. 지금은 스쿠버와 컴뱃 다이버가 2개가 구분되어 있는데, 제가 받을 때는 합쳐서 받았기 때문에 스쿠버라는 명칭을 썼는데, 그래서 저는 2가지를 다 받은 거죠. 그래서 컴뱃 다이버 그리고 스쿠버, 그 밑에 이제 패치는 그게 다죠. 그리고 조금 특이한 패치로는 우측 여기 상단에 있는 보병 병가 마크, 그 위에 있는 마크는 한미연합 고공훈련을 수료했다는 패치고, 네이비실하고 연합훈련을 했을 때 받았던 패치입니다. 패치가 많으면 좀 어깨가 펴지죠. 아무래도 자부심이 생기죠. 좀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교육을 수료하고 그거 받는 거는 군장점에서 군장점 아저씨가 해주시는 건데, 저는 다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교가 그렇게 다 패치를 붙이고 있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 너무 많아요. 가장 좀 뭔가 성취감이 있었던 것은 저희 특임대가 13특수임무단에 있을 때 이 탑팀이 됐던 Q&A에서도 얘기를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갔을 때 13특수임무단이 전에 꼴찌를 했거든요. 정찰 때 특수임무단이 해야 되는 전술훈련과 체력을 1년에 한 번 평가를 하는 시합인데, 거기에서 이제 최하위를 하다 보니까 팀원들이 뭔가 좀 더 으쌰으쌰하고 1등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도 부담감을 많이 가졌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모든 대원들을 진짜 맨투맨 해가면서 트레이닝을 했었는데, 운이 좋게 열심히 했던 성과가 최우수 부대로 선발이 됐고, 그때 굉장히 기뻤었죠. 그게 기억이 많이 남았고, 한국에서 하는 훈련들은 대부분 좀 익숙하다 보니까 반복하는 훈련들이 있어서, 아랍에미리트에 특히 파병을 갔을 때 온도계가 저는 54도까지 55도까지 올라가는 걸 처음 봤어요. 이게 이글거리는 이 아지랭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지랭이하고는 틀립니다. 거기에서 체력 단련 평가를 해야 되고 한 10km 정도를 사막 달리기를 하는 거였는데, 와, 물통을 들고 뛰었어요. 진짜 물통을 들고 한 1km 가서 물을 붓는데 물이 뜨거워요. 들고 있는 물이, 야, 이거 다 죽는 거 아닌가. 정말 힘들었고, 와, 이 사막은 쉽게 볼 게 안 돼 있구나. 사막에서 작전을 해야 되면 내가 어떻게 생존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다양한 환경에서도 임무가 주어졌을 때 수행을 해야 되는 게 군인인데,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미용사는 제가 파병을 2번 갔었잖아요. 파병을 가게 되면 머리를 자기가 깎던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깎아줘야 돼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팀장이다 보니까 팀원들 머리를 좀 많이 깎아줬어요. 병사들 머리도 깎아주고 재밌어서 많이 깎아주고 있었는데 관심이 있었었는데 특전사에서 뭐 해볼 수 있는 훈련 물속에서도 있고 하늘에서도 뛰어내려 보고 행군도 하고 힘든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 제가 마지막에 했던 임무가 이 VIP 경호 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조금 남는 시간에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제가 조언을 좀 받고 싶어서 인생에서 혹시 후회가 되시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물었을 때 어릴 때 자녀하고 같은 시간을 많이 못 보내준 거, 그리고 커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했던 추억이 부족했던 게 후회가 된다고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저는 뭐 30대고 어리지만 아쉬울 수도 있겠다, 나중에 나도 후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지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우리 딸과. 제가 딸이 둘 있다 보니까 딸들과 뭔가 커서도 애인처럼 같이 다니고 딸들하고 같이 데이트도 하고 그런 아빠,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럼 아빠가 미용을 할 수 있으면 아빠한테 뭔가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아빠가 머리를 만져주면 커 나가면서 아빠랑 같이 할 수 있는 공감대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해서 해보지 뭐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겠지 도전을 했죠. 쉽지 않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빗자루부터 머리 감기부터 이게 또 특수훈련하고는 완전 다른 또 힘듦이 있거든요. 그래도 국가 자격증도 땄고 지금은 딸들 머리도 해줄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서 행복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후회 없이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배울 때는 미용실 가서 일일 알바처럼 빗자루 쓸고 도구들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만 한 30명, 한 100명 많게는 샴푸만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는 나중에 내가 디자이너가 됐을 때 밑에 친구들에 대한 또 그런 심리를 모르기 때문에 제일 밑바닥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했죠. 근데 이제 제가 몸이 그때는 더 좋았거든요. 딱 봤을 때 원장 포스인데 왜 저기서 빗자루를 쓸고 있지? 사람들이 혹시 원장님 아니세요? 아닙니다. 전 인턴입니다. 그리고 미용실에 있으면서 친구들한테 특히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특전사에 있는 선배들, 후배들 저한테 위장한 거 아니냐고. 원빈 아저씨도 전당포 하듯이 미용실 위장 아니야? 배우려고 한 거라니까 그래도 안 믿더라고요. 아직도 안 믿는 친구들도 있어요. 키즈 카페. 저희가 자주 가던 키즈 카페예요. 사실은 우리 애기들이 너무 잘 놀더라고요. 아이들은 즐겁게 엄마 아빠가 보이는 공간에서 재밌게 보낼 수 있으니까 이게 정말 좋더라고요. 거기 이제 주인분하고 알게 되면서 기회가 돼서 키즈 카페를 하게 됐죠. 육아는 또 다른 힘듦이거든요. 육아하시는 뭐 어머님이든 그리고 아버님이든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좋은 의미로 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최영재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 군생활 경호원으로서 활동 그리고 제가 키즈 카페와 미용실을 하게 된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다 채널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